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고소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나상 날라갔죠? 예, 날라갔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면은 날라갔죠? 예, 제가 여기서 요렇게도 한번 짐작을 해봤으나 여기서 요게 꼬리 달린 곳 이격을 메꾼다는 생각으로 요렇게도 한번 짐작을 해봤으나 역시나 짐작과는 다르게 상승을 했는데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예, 이 자리에 안 어울리게. 근데 20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20 지지 상승일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상황이면 20 돌파라고 봅니다. 예, 미국도 이제 20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봉 하나 가지고 제가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그랬죠. 예, 내일이라도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 모레부터라도. 여하튼 오늘로서는 20 돌파를 했다. 그거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미국장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의미를 조금 두자면 여기가 나름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이게 돌파선이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나름 곽초령 자리죠. 사실 여기까지 치는 겁니다. 나름 곽초령 자리인데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 구라 하나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예, 좀 약간 의외이긴 한데 뭐 나스닥상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뭐 금리나 어떤 뭐 외국과의 어떤 상호적인 관계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은 크게 20 돌파해서 크게 상승을 했다. 하지만 요거 하나 가지고 뭐 크게 이제 얘가 이제 나름 좋아지려면 더 올라가서 내려오든 아니면 더 올라가지 않고 바로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20선을 좀 끌어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좋은 일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이죠. 예,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얘가 원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오른쪽이 높은 투바닥이라고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초반에 빨리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제가 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되지 않네요. 예. 나스닥은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뭐 미국장은 20 돌파를 하고 났다. 뭐 20 돌파를 했다. 그거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아주 초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둘 필요는 없어요. 예. 반발자국만 앞서가면 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양봉이 나올 법도 했는데 이렇게 아이고 코스닥은 이렇게 양봉이 나올 법도 했는데 갭 떠서 음봉이 나왔어요. 갭 떠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 정도 올라간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20선 위에서 놀겠다. 20선 위에서 놀겠다 하는 뜻이죠.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갭에서 무너지는 거, 시가가 0. 뭐야 0.96인데 종가가 0.83이죠. 그 분봉으로 보면 뭐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갭을 많이 떴다가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는 단타로 먹을 게 더럽게 없었겠다. 이렇게 올라가야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게 더럽게 없었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죠. 갭이 이만큼 떠버렸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장 1.7 뭐 뜬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도 0.7 정도 0.77 정도 떴으면은 해볼 만한 장이긴 합니다. 근데 장이 후질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했죠. 여기서 이렇게 긁어서 올라가야 바닥부터 긁어서 올라가야 단타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든 할 텐데 지수 자체가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겨우 상승을 여기서 요만큼 뿐이 상승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단타로는 먹을 게 없어요. 겨우 이겁니다. 이거 아이고 겨우 요거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0.28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바닥부터 올라가야 요 정도 아주 바닥은 아니더라도 한 요 정도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먹을 게 0. 지수가 0.95면 먹을만 하죠. 근데 0.28인가 이거는 먹을 게 없어요. 갭을 떠서 단타는 먹을 게 없다. 하지만 스윙은 나름 괜찮겠죠. 스윙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스윙을 하기 싫은 거 보면 참 어지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면 하여튼 갭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없지만 보통 제가 갭에서 음봉이 나오는 거 요런데 꼭대기 있죠, 꼭대기 요런 데서 갭에서 음봉이 나오면 시작가가 그냥 종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갭을 떠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연속 하락의 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도 물량 받는 자리예요. 슈팅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꼭대기에서 무너지는 음봉이라고 이렇게 빵빵빵 무너지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예, 여기서 아마 이렇게 돌아서 가는 척을 하면서 여기서 뭔가 결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빠르면 여기서. 근데 아직은 여기도 안 와 있고 여기도 안 와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날에 걱정을 하면 된다.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갭에서 무너졌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120까지 무너집니다. 그게 꼭대기에서 무너지는 것과 중간에서 무너지는 거의 차이예요. 예, 여기서는 이 확률이 크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120까지 무너지거나 깰 수는 있지만 부등호로 따지면 얘가 그럴 확률이 훨씬 크다. 예. 쌤은 아니다. 훨씬 크다. 예. 그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20 돌파하고 20 돌파하고 20선을 연장해서 그래 보면요. 20 지지 상승 이제 두 개를 하는 건데 물론 120 지지 상승도 있지만 120에서 20선까지 오거나 120에서 20선을 돌파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얘네들 비중보다는 얘네들 비중이 낮다. 20을 지지하고 올라가냐 돌파하고 올라가냐 그 비중을 보는 게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20선 위주로 20선을 기준으로 돌파와 돌파와 지지 상승 위주로 봐야 되는 거. 그렇다고 얘네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차트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돌파나 지지 상승, 돌파나 지지 상승 또는 이 상태에서 20선까지 오바 슈팅을 해서 상한가 근처나 상한가를 가는 애들 요까지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비중을 얘네보다는 이쪽으로 두는 게 더 맞습니다. 코스닥은 대충 이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되겠다. 그냥 갭든 음봉으로 나왔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증권이라는 건 100%라는 게 없거든요. 절대 안 무너져. 아니면은 무조건 올라가. 이런 건 없어요. 올라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내려가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등락리 상위를 보면 상을 많이 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찍었네요.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RF쌤이 120 밑에 꿈은 120, 그죠? 120 밑에 꿈은 120, 딱 끝났습니다. 근데 자녀 분량이 23만 1000분이 안 돼요. 그리고 갭으로 올라가서 뿌리도 없고요. 종가상은 아니네요. 근데 중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종가상은 아닌데 여하튼 뭐야? 이거 왜 정지됐지? 이상한 짓을 하네. 얘가. 가끔 얘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네요. 여하튼 12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내일은 나름 잔여 물량이 작아서 그렇지 아주 종가상은 아니니까요. 그럼 내일은 그럭저럭 한 10% 정도 9에서 10%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바닥부터 올라가면 여기까지, 그 위에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아니 너무 높네요.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 한 치매 이게 애매하네. 10%가 아니네요. 예. 제가 너무 높게 봤네요. 이게 좀 애매한데 작게
제가 볼 때는 전저점으로 이렇게 보려고, 나름 전저점 위주로 보려고 지금 한 건데, 그러면은 한 11%, 요 전저점 위주로. 전 고점도 있지만, 전 저점도, 예, 여기도 물론 포함되지만, 전 저점 위주로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보죠. 왜냐면은 물량이 종가 상은 아닌데, 종가에 상을 들어간 거는 아닌데, 잔여 물량이 23만 1000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게 보고요. 만약에 바닥에서 올라가면 요렇게, 그죠? 만약에 갭을 떠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좀 보수적으로 봅시다. 한 21%, 20%, 20%, 네, 20%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갭을 떠서 11%를 찍고 갭을 떠서 올라가면 한 20% 정도 올라가고요. 두 번째 VI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만약 시가가 2%, 3%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22, 23%까지 VI까지는 걸릴 것 같아요, 느낌이. 그 VI에서 이제 확 내려가거나 뭐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상할 건 없는데, 상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예측까지만 하는 거니까요. 물론 내일도 미리 알 수는 없으나, 예, 장세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바닥부터 가면 여기까지. 만약에 이 위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20%죠. 오늘 50%니까 한 20%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 10에서 11% 정도. 바닥부터는 10에서 11%, 10에서 11% 정도 갭을 뜨면 한 19, 20%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Y 같은 경우는 어우 좋죠. 근데 68만 5천, 잔여 물량이 68만 5천인데 종가상이에요. 얘도 비슷해요. 얼마 많이는 못 갈 거예요. 원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예, 특수하게 날아가는 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목표가가 여기인데 상을 들어갔죠.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저점까지 너무 작네요. 아우 여기 좀 너무 작은데 그냥 보수적으로 보시죠. 6%, 6%? 얘는 잘못하면 그냥 잘못하면 무너지겠는데 여하튼 그냥 한 7, 8%? 공간 한 7, 8% 정도 있어요. 7, 8%. 바닥에서 올라가면 시작 7, 8 하고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7, 8%. 바닥에서 가면 7, 8%가 아마 닿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7, 8% 이상 갭을 뜨면 그 다음 매물대가 요 정도 되겠죠. 아니, 좀 더 봐야겠네.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요 정도? 12%. 거기서 거기네요. 네. 1차, 뭐 아래고 밑에고 1차 7%, 2차 12, 11%,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네, 라이콤 얘도 22만 5천 얘도 작아요. 잔여 물량이 작아요. 근데 얘도 보면은 120 밑에서 아주 짧은 발돋움판을 만들고 올라왔어요. 근데 얘도 전형적인 120을 돌파한 종목이 120을 지지를 하지 못했을 때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발판을 만들고 올라온 건데 대개 이런 경우 여기서 원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중간 정도까지는 갑니다. 근데 벌써 이미 다 가 보이죠? 근데 조금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략 여기까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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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48%, 52%. 그러니까 20, 17%, 17%, 21%. 어우, 너무 높은데? 종가상인데, 그렇게는 힘들지 않을까요? 예. 차트상으로 다 지워봅시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그냥 제 생각에는 시작하자마자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 5% 정도, 2, 3% 갭떠서 시작했다가 하다 이렇게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요. 아랫골이 이렇게 달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다시 120까지 내려와야겠죠. 여기까지 거의 내려와야겠죠. 아니면 그 밑에까지도 보여요. 거기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네, 여기까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잘못하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론적으로 보면 얘는 종가의 상을 갖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다 말고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끌어올린다면 분위기는 한 17% 너무 높죠. 요거를 잡아야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16%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흔들다가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가면
한 16, 17%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얘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얘는 쳐 올라갔다가 깨져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박셀바이오는 애초부터 진작에 깨져 있다가 발돋움 판을 막 만들다가 갑자기 덜컥 한번 내려앉아요. 그죠? 원래 평단이 여긴데 여기까지 덜컥 내려앉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덜컥 내려앉죠. 일단 2단 구라를 쳤어요. 2단 구라를 치고 지금 올라오는데 약간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밥그릇식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왔다고 보는데 잔여 물량도 박셀바이오가 21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더군다나 종가상 이런 애들은 아마 시작하면 한 2, 3% 올라가다가 무너질 것 같긴 해요. 3, 4%에서 무너지던가 그래도 10% 가까이 10% 정도는 갔다가 무너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저는 이거는 무너지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라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2단 구라를 쳤는데 너무 깊어요. 요 정도에서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지금 너무 깊습니다. 아마 여기 매물이 너무 강할 겁니다. 여기하고 그 밑에 여기 매물이 굉장히 그 위에 그 위입니다. 잘못 찍었습니다. 침들 고기하고 그 위에가 매물이 만약에 얘가 가려면 갭을 굉장히 높게 뜨면 또 가능성이 있어요. 뭐 한 갭을 한 이 정도? 이 정도? 한 7, 8% 갭을 뜨면은 좀 상승할 확률이 있는데 지나가기 어려운 데를 다 돌파해서 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종가상에다가 잔여 물량 21만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로서의 판단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얼마 안 될 거예요. 잘해봤자 4%? 4% 올라가다 틱 내려가든가 재수 좋으면 한 10%? 진짜 재수 좋으면 10%까지 갔다가 틱 갔다 무너지든가 여기서 저 위에까지 틱 갔다 무너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차트가 깨지네. 여기까지 갔다 무너지냐 여기까지 갔다 무너지냐 그 차이일 거예요. 아니면 이 두 개를 뛰어넘어서 올라가면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될지. 그 다음에 사이랩 얘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박스식으로 여기와 여기를 박스식으로 이제 뭐 요거 하나 올라가긴 했지만 좀 안 좋게 올라가 있죠. 이제 갭에서 털어먹은 겁니다. 주포가 털어먹은 거예요. 털어먹고 올라가다가 다시 끌어올렸는데 얘가 중간중간에 물량 받은 게 이거 외에는 물량 받은 것도 안 보여요. 그죠? 요것도 물량 받은 거라고 치면 뭐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얘는 상은 어느 정도 일찍 들어갔지만 차트가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12만 천, 잔여 물량이 12만 천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얘는 약간 좀 이렇게 빈 공간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빈 공간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양봉으로 이렇게 채울 겁니다. 그럼 여기를 채우면 여기서 여기라는 얘기인데 지금 양봉이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번 음봉의 저점 잘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한번 10%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있네요. 근데 10%를 갭을 떠서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빈 공간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 정도까지 보십시오. 만약에 갭을 10% 뜨잖아요. 일단 버리고 보십시오. 일단 11%면은 아싸 그러면 일단 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갈 때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다시 잡아서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여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연상이네. 이거는 힘든데. 이거는 힘들어요. 이거는 힘든 것 같고. 10%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매물대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좀 여기서 점프하는 바람이 좀 그렇게 됐나 본데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점상을 가버리든지 내일 예상 체결가 시간에 그냥 확 8시 50분부터 날아가가지고 아래 꼬리 달린 점상을 가버리든지 그냥 점상을 가든지 뭐 그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10에서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뭐야 시스템 이게 자율주행이죠? 네, 자율주행인데 얘는 뭐야
여기 보통 한 15에서 18%까지 가면은 끝난다고, 또 하필이면 딱 거기냐? 15에서 18%까지 가면 끝날 거라고 보이는데, 날라갔죠? 여기를 돌파선 삼아, 여기, 이걸 돌파선 삼아,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예.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다른 분들이 아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걸 모릅니다. 저는 그냥 여기, 목표가가 15, 여기, 아마 여기서 3분의 1을 버렸겠죠? 샥 올라가서 3분의 1 버리고요. 물량을 받으니까,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네. 그럼 돌아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오겠네 싶어서 아마 여기서 다 버렸을 겁니다. 올라가 봤자 여기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막판에 여기서 날아갔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가상이네요. 내일이가 아마 뭐 그냥 10에서 한 15% 이상 갭 뜨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버리시면 돼요. 안 보이네. 10에서 15%가 안 보이네요. 여하튼 10에서 아이고 뭐야 10에서 15% 정도 10 안되네 글씨도 안 써지네요. 10에서 15% 이상 되면 그냥 버리지. 갭을 만약에 10에서 15% 뜬다 그냥 버리세요. 만약에 제 생각에 혹시나 만약에 예상치 결과상으로 상한가를 찍잖아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도 그냥 버리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얘가 3상을 갈 수도 있어요. 5상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상상입니다. 연상짜리에서 신고가인데 그냥 상을 들어가도 저 같으면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다시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신규주 제가 원래 오늘 신규주 관련 제가 신규주를 이렇게 다 모으거든요. 신규주를 이렇게 종목을 모아요. 신규주를 이게 다 3년생 4년생 이하인가 그렇게 된 애들입니다. 오늘 신규주 애들이 라이콤, 스마트레이더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까지 해서 꽤 많이 갔죠. 센서뷰까지도 갔네요. 엄청 많이 갔네요. 이렇게 신규주 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신규주는 지 앞전에 매물대가 없어요. 방해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스마트레이더스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거 더 안 쪄가지죠. 여기서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못 들어갑니다. 빛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가리고 있는 이 지점, 이 라인의 전 상황은 여기는 슈팅을 해도 슈팅을 하기도 어렵고 슈팅을 해도 그냥 이렇게 깔아줍니다. 다 이렇게 점으로 봉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더러워요. 매매를 하기가. 근데 여기를 벗어나잖아요. 벗어나서 이 크게 상승한 이 지역을 벗어나서 뭔가 자유의 몸이 좀 되면 여기까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양봉의 머리 여기까지는 자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되게 자유롭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모여있는 애들이 아싸 본전에 왔다 본전 근처에 왔다고 막 던져버려요. 그러면 자전거래를 막 하면서 얘네가 세력시가 올리고 싶어도 올라가다가 막 던져 그럼 매도세가 막 굉장히 매도세가 강해져서 파란 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세력이 올리고 싶어도 아이씨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 그냥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재수 좋아야 음봉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재수가 좋아야 재수 좋으면 이거 평소에는 이거 재수 나쁘면 우리 실패한 거 많이 봤죠. 침 이렇게 침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SG발 어쩌고 사태 막 일어나고 막 그랬죠. 라드는 사태 막 났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력들이 하는 작전이라고 해서 100팀이 세력 100팀이 다 작전했다고 해서 100개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꼭 배신을 해야만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코로나라든가 이상하게 사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이런 거 변수가
아니면 조직 내에 어떤 배신자가 털고 나가든가, 쩐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죽고 죽이는 싸움이에요. 어쨌거나 주식이 상승을 이렇게 크게 했다가 물량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거지 그 이상은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앞에 매물이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여기에서 상승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앞전에 없다. 이 없는 애들이 누구일까요? 네, 신규주입니다. 신규주는 시작하자마자 지금 요것뿐이 없죠. 앞에 매물이 없어요. 그죠? 스마트 레이더스 얘는 볼 게 없습니다. 15에서 18%면 던지세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코다코 뭐야 이게? 얘는 얘가 있죠. 얘가 있어서 어떻게 별 지랄 연병을 해서 여기까지는 갈런지 모릅니다.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도 갈런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나 여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는 저는 아무리 증권에 정답이 없다고 해도 저는 여기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솔직히 여기까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재수 좋아야 여긴데 굉장히 베스트로 봤을 때 여긴데 여기도 제 생각에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간다고 해도 힘들어요. 이 작전을.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앞에 큰 작전을 한 이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뒤에서 작전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는 애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없는 애들이 누구냐? 뭐 이런 애들이죠 뭐. 없잖아요. 없어. 이게 다예요. 여기서 태어난 애야. 없죠? 없어요. 이런 애들은 여기서 아마 이렇게 올려도 뭐 이상할 것도 없고 그죠? 이렇게 했다가 조정했다가 또 올려도 이상할 게 없고 조정했다 더 올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상승이 이렇게 커져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큰 상승이 생기면 그 다음번에 여기서 올리기가 절반이나 모가지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요 머리까지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돌파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자리야 여기나 여기까지지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돌파하려면 얘기했죠. 여기서 깨작깨작 놀다가 여기까지 이 이상을 깨면 어려워요. 그 위에서 놀다가 거기서 쌍바닥 만들고 물량 받고 별짓 다 해가지고 5만 가지 쇼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슈팅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되게 힘들어요. 말로는 쉬운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앞전에 큰 산이 있을 때는 뒤에서 올라가기가 힘든데 얘처럼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신규주야. 이게 다예요. 저 앞전에 뭔가 큰 산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다야. 얼마든지 올리기 쉽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신규주가 좋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신규주라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다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3상 받은 다음에 2, 3년 동안 무너진 애들도 많습니다. 신규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알고 하세요. 알고. 하시는 건 좋은데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15에서 18% 이상 되면 버리시는 게 맞고요. 코다코는 120 밑에서 지하실에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뭐 크게 뭐 할 말은 없는데 161만 이게 좀 세네. 잔여 물량이 161만이고 중간 상승도 됩니다. 근데 어지간히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좀 올라오기가 쉬워요. 대충 느끼기에 거기까지는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거기는 매물이 많지가 않죠. 올라가기가 쉽죠. 근데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마 여기를 목표로 할 겁니다. 올라간다면. 근데 이번에 한 번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간다면 거기가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5% 정도, 5, 6% 정도 갭을 떠서 20선까지 그냥 20%로 보십시오. 20%. 보수적으로 20%까지 보세요. 근데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잔여 물량이 100만이 넘으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대신에 아침에 일찍 가야겠죠. 이런 애가 상을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뭐 후락 딱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아마 상을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세가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빨로 상을 못 들어가면 남은 건 뭐라고요? 예,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얘는 희망이 없어요. 아침에 굉장한 힘으로 아니면 아침에 내내 조용하다가 오후에 굉장한 뭐 이슈를 터뜨리면서 뭐 슈팅으로 해서 상을 딱 찍지 않는 이상 쟤는 상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 정도 갭 떠서 5, 6%갭 떠서 한 20, 한 20% 보십시오. 20%.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다코 봤고요. 라닉스. 라닉스는 뭐 전형적인 120 밑에서 짧게 발돋움 판을 만들다가 한 며칠 구라를 쳤네요. 그죠? 여기 한 4일? 1, 2, 3, 4, 5, 6, 6일이네요. 6일 구라를 치고 상을 찍었습니다. 78만 8천. 나름 잔여 물량도 그렇고 강상이네요. 굉장히 강상이네요. 이런 애들은 그래도 뭐 한번 희망, 찬스가 한번 있죠. 15%. 딱 15%입니다. 15%. 바닥에서 올라가면 15%. 15% 위에서, 이제 15% 위에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15% 위에서 올라가면 여기 한 21%까지. 그러니까 15%는 좀 어렵고, 절반으로 봅시다. 너무 센 거 같고요. 침해 절반. 11%. 올라가서 11%면 매도고요. 11%에서 슈팅을 해버리면, 그래도 침해,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겠죠. 20%까지는 가겠죠. 여기 20%. 양봉의 머리 보이시죠? 양봉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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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죠? 양봉머리, 치매머리, 치매머리, 양봉머리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확대해서 보세요. 제가 말한 게 맞나 틀리나. 여하튼 밑에서 가면 여기까지, 여기서 가면 저 위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11%, 그러니까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에서 갭을 떠서 올라가면 20%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상한가 후보라는 얘기죠. 20%까지 가면 상한가 후보이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얘도 100만원 넘었는데 얼마나 강상일까? 목이 지저분해. 얘도 강상이네요. 다 지워버리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냐. 얘도 방금 라닉스 마냥 약간 그런 꼴이네요. 예. 나름 강상이고요. 예. 잔여 물량도 100만 넘었어요. 120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얘도 바닥에서 가면 10%. 근데 바닥을 넘게 간다. 여기까지 보세요. 16%. 얘는 더 보수적으로 봐야겠네요. 매물이 조금 센 게 있어서. 얘는 한 15%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10이나 15%를 뛰어넘어서 예상치 결과에서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9시 땡 했는데 10에서 15% 이상 올라가려고 갭을 15% 이상 뜬다. 그러면 바로 일단 버리십시오.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오는 거를 감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려왔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려오려고 하다가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일단 매도를 하고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양봉 전환되는 걸 보고 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된 걸 보고 그 다음에 양봉인 걸 확인을 하고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목표가까지 보면 돼요. 다음 목표가 뭐 어디야? 높네. 어디야? 좀 되네요. 58%. 이 상한가네. 근데 이제 15% 이상 갭 뜨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뜨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16% 정도 가면 다 간 걸 거예요. 근데 내일 또 장이 이상하게 아침부터 빵빵 터지는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오늘 미국이랑 다르게 오늘은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왠지 약간 내려올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여하튼 지수를 함부로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일 얘도 15% 정도까지는 한번 볼만하다. 바닥에서 가면 15% 이상 갭을 뜨면 일단 아래 꼬리를 달지 않는 이상 일단 버리시라. 버리시고 제가 봤을 땐 다 버리는 게 맞아요. 다 버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목표가 여기를 노리시는 게 맞다. 근데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냥 15%에서 시작해서 아래 꼬리 안 되고 그냥 올라갔다.
그럼 이거 만약에 잘못된 매매냐? 아니에요. 아래 꼬리를 안 달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잡는 게 맞아요. 그냥 이 종목을 놓치더라도 안 잡는 게 맞습니다. 이 꼬리가 이 꼬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윗꼬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래 꼬리도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아래 꼬리가 없이 그냥 15%에서 꼬리 없이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상을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걸 못 잡았다고 한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바에는 이 세상 모든 리스크를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공부 뭐하러 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잡지. 다이나믹 디자인 제가 전에 방송할 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다른 거 몰라. 차트, 수급, 뉴스 다 몰라. 나는 7글자만 거래해. 그래갖고 다이나믹 디자인을 잡았어. 상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상을 가고 그 다음날 상을 가고 그 다음날 상을 갔어요. 3상을 갔어요. 그 7글자 다이나믹 디자인 7글자인 종목만 찾는 사람이 그 상한가 가기 전날 그런 마음을 먹고 다음날 다이나믹 디자인을 잡았는데 3상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증권판입니다. 그럼 그걸 저는 실력으로 안 보거든요. 우연이라고 보지. 그 사람은 그렇게 3상을 먹을 그런 실력이었으면 그 사람은 그 이게 90%라고 한 100 몇십 프로 될 겁니다. 복리까지. 저는 이게 100 몇십 프로를 먹을 만한 사람이면 그런 매매법으로 7글자 매매법으로 100 몇십 프로를 먹을 사람이면 여기서는 100 몇십 프로를 먹었겠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 거를 다 따지면 토탈로 따졌을 때 아마 마이너스 5000% 이상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 스페셜 뭐야?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아 이런 뭐 이상하게 화학인가 봅니다. 예. 화학주. 예. 화학인가 봅니다. 근데 얘도 상을 갔죠. 예. 상 가지고 축하드리고 여기 물량을 여기를 받은 게 있어서 거기까지 갔나 본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뭐 더 크게 뭐 가기가 쉽진 않죠. 나름 종가상이고요. 잔여 물량도 13,847. 이거는 그냥 내일 버리십시오. 시작하면 그냥 갭 살짝 뜬 것 같은 느낌만 든다. 그럼 바로 버리십시오. 이거는 몇 프로가 없어요. 근데 뭐 공간은 11%까지 있는데 공간은 11%까지 있는데 그냥 아침에 갭 뜨면 그게 갭이 2%가 됐건 3%가 됐건 4%가 됐건 그냥 버리십시오.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여기까지 무너져요. 재수없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요. 상을 하도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래. 37분 방송한 지 37분이네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조선 섹터별로 볼게요. 물류조선 없고요. 철강주 없어요. 건설주 없고요. 뭐야 15% 이상 된 게 없어요. 로봇주 상 RF 뭐야 뭐 틱틱거려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왔습니다. 로봇 AI 로봇이랑 AI 드론 얘네들은 날라갔네요. RF 세미, 사이랩,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다 날라갔는데 이미 봤죠. 유진 로봇이 경다리로 올라갔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치매 절반 정도로 간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상승을 했네요. 얘가 신고가인가요? 신고가 같죠? 스타일이 신고가는 또 아니야. 그 와중에 야,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여기 양봉에 머리까지 딱 갔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가 보입니다. 예. 뭐 재수 좋으면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근데 고점의 모양이 약간 나온 듯한 느낌이죠? 고점의 모양이 좀 나온 듯한 느낌인데, 그렇진 않네요. 여기서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직 안 나요. 한 번 더 슈팅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고점의 모양은 아니에요. 갭이 떴어도 아마 약간 무너졌다가 한 번 더, 왜냐?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이 다음날도 또 크게 상승할 확률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3% 이내입니다. 예. 결국은 3% 정도뿐이 안 돼요. 이렇게 상승 또 상승하는 게 3%뿐이 안 돼요. 그러면 97%가 무너지니까 갭에서 무너진다고 봐야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분위기가 근데 뭐 차트가 나쁘진 않네요. 지금 봐서는 뭐 크게 뭐 무리가 갈 만한 차트는 아닌데 그죠? 한번 슈팅이 남은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내일은 좀 무너졌다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 AI가 상을 가고 나서 위에서 물량 받고 끝났네요. 안 털었죠? 예,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여기 이상. 그죠? 왜 여기까지 가는지 아시죠? 주포시들이 세력시들이 여기까지 돈을 썼기 때문에
들어간 돈보다 더 비싼 돈에 팔아야 얘네가 남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상술의 기본이죠. 예, 상권의 기본입니다. 상술의. 에너지 중에서는 KG-ETS가 120 위에서 지상으로 이제 올라오려고 무던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뭐 잔인한 짓을 해놓은 게 있어서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쉽진 않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라온 다음에 보고요. 화학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혼자 갔기 때문에 다른 건 관계없고요. 식료품 중에서도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장이 후졌네요. 조림 비료재지 농업 관계없고요. 기계주 중에서도 GMBS 에코 요게 지 혼자 갔네요. 13%지 혼자 갔는데 좋은데요. 좋은데 여기를 일단 여기를 이제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여기 이하로 내려오지 않으면 얘는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선에서 한번 잡아서 한번 들고 갈만 하겠는데요. 지금 말고 내려오면요. 지금 말고 내려오면 요 선까지 내려오면 한번 들고 갈만 하겠네요. 괜찮네. 이 신기주가 이렇게 앞에 매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산 같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가기가 좋아요. 원래 이런 데 있으면 여기 태양이 빛을 못 비치네요. 빛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나가리죠. 제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아무것도. 예. 그냥 햇빛 받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달리는 거야 이런 애들은. 예. 물론 올라가면서 조정은 하겠죠. 예. 신기주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라닉스 모바일 어플리언스는 아까 봤고요. 모트렉스가 덩달인가 본데 아직 지하실이니까 얘기 하나마나 할 게 없고요. 120 밑에 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전기차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가긴 했는데 얘는 지하실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기 평단 이상을 올라오지 못했어요. 예, 거기 매물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넘는 날 여기 뭐 그럭저럭 여기를 뛰어넘는 날 날아갈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곽초룡 자리. 묶고 더블로 가는 자리. 그죠? 묶고 더블로 가는 자리. 정고점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아니면 딱 두 개, 예를 들어 두 개더라도 최소한 하여튼 어쨌거나 두 개 이상만 되면 돌파했을 때 18에서 22%로 날아가는 자리. 여기를 뚫을 때. 그죠? 18에서 22% 날아가는 자리. 여기 안 거지나. 18에서 20% 날아가는 자리. 그리고 바닥에서 가면 여기가 목표가고요. 한 10% 내외, 10% 내외에서 올라가면 2배, 최소한 2배 이상을 가는 자리.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딱 걸리면 날아가는 자리입니다. 22%까지. 18에서 22%까지. 또 심지어 상한가도 잘 나오는 자리. 여기가 곽조령 자리입니다. 돌파선을 2개 이상 뚫고 가는 자리. 아셨죠?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는 뭐 라이트론이 위에서 무너졌고요. 이거는 그냥 털은 것 같고요. 갭드는봉이기도 하지만 이날 상을 가고 나서 털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일단 혹시 궁금하니까 시간 나니까 한번 볼까요? 궁금하니까 많이 무너졌으니까 반등을 하려고 시간 나니까 올라가나 본데 저런 거 잘못하면 시작하고 또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뿌리가 없는 종목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조금 뿌리가 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뿌리가 없는 와중에도 한번 이렇게 찬스가 한번 있네요. 예, 이렇게 한번 찬스가 한번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보자면 2차전지 관계없어요. 윈텍이 위에서 무너졌고요. 똑같죠? 예. 갭 뜨는 봉인데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반도체 중에서 RF 세미가 상을 갔으니까 얘는 본 거고 에이펙트가 물량을 크게 받았네요. 어디까지 받았을까요? 여기 있는 애들 다 물량을 여기와 여기 애들 물량을 받고 다시 내려간 겁니다. 이제 이 선을 뚫을 때 그때 그날 하루만 지켜보시면 돼요.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정확하게 지지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텍이 물량을 좀 많이 받았네요. 저 앞에 뭐 물량이 어디 있나 보죠? 매물대가 어디가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
여기 이렇게 있죠. 그거 받으러 간 건데 이거를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내일 잘하면 치매 절반 여기까지는 한번 몇 프로 안 되죠. 예,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로 확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한 5, 6% 이상 내려갔으면 모를까. 오히려 갭을 떴네요. 예, 틀렸네요. 하긴 틀렸고요. 그다음에 왜 마이너스냐면 더 밑에서 시작해야 먹을 게 많으니까요. 예. 여기서 시작하는 거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왼쪽 게 더 먹을 게 많잖아요. 그죠? 단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바랬던 건데 없습니다. 엔터미디어 중에 애니 플러스가 그냥 가는 척만 했고요. 메타버스 VR 게임에서는 사이랩의 상을 갖고요. 플레이 위드가 오래간만에 물량을 크게 받았지만 별볼 일 없고요. 아직은 하락을 하는 차트입니다. 아직은 둘러볼 때가 아니에요. 메타버스 NFT 중에서는 관계없고 휴대폰 통신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RF쌤이 휴대폰 통신 중에서 RF쌤이 라닉스가 상을 갖고 센서뷰가 신기주 같은데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알 수가 없죠. 왜 여기까지 그냥 양봉의 머리까지 그냥 갔나 보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양봉의 머리 여기 있네요. 10%.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10%인데 10%를 돌파선 삼아 그냥 갔는지는 몰라도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치매 머리까지 갔나 본데 여기 치매 고점 저는 양봉 머리를 많이 따지는데 치매 머리까지 갔나 본데 그렇게 따져도 많이 갔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양봉의 머리를 돌파선 삼아 10%니까 이제 20% 이상 10%의 두 배면 20%죠. 여긴데 20%대의 매물대가 이거 하나죠. 치매 머리. 제가 봤을 땐 목표가가 여긴데 이상하게 과하게 상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 이거 과상승입니다. 예, 이 정도 선에서 여기보다 조금 한 2, 3%더 올라서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상승을 했네요. 왜 저렇게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갔는지. 그 신규주는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 뭐가 있다고 알아. 뭐 1, 2, 3, 4 숫자가 있어야 뭐 곱하기 빼기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지하실이니까 볼 건 없는데 발돋움 판을 나름 꽤 만들고 있죠. 예, 이제 올라와서 디드면은 이제 뭔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지금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얘가 아마 한 번에는 못 올라올 겁니다. 얘가 아마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한 네 번 정도 돼야 그때나 이게 조금 이렇게 펴질까? 지금은 여기 상황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정도나 돼야 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볼 게 없고 바이오가 조금 같네요. 어설픈 애들이.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얘는 뭐 여기까지 왜 갔는지 아까 얘는 걔가 아닌가? 신규주인데 그냥 신규주네요. 모릅니다. 신규주라. 15에서 18%인데 모릅니다. 아까 본 것 같긴 해요. 올릭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게 산덩어리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약간 애교가 있게 올라갔네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간 애들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는 그래도 약간 능선이 뾰족한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 스무스하죠. 얘는 좀 나요. 얘네가 힘든 거지. 근데 막상 제가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큰 산덩어리보다 이런 애들을 또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급등으로 올라간 애들, 올릭스. 얘는 120, 밑에 꿈은 120이라 120까지 올라갔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하실에 있는 애입니다. 비트컴퓨터가 122로 올라올랑 말랑 했는데 그냥 끝났고요. 교육주죠. 그 다음에 바이오, 없고. 제약주 없고. 화장품 없고. 비트코인 비즈니스 지원자 빼쪽 갔는데 요새 120 밑에 쌍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유행이긴 한데 얘는 120 밑에서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깊게 내려온 게 아니라 살짝 내려왔죠. 얘는 이제 꽤 갈 겁니다. 이렇게 된 거 보면 얘가 꽤 여기를 넘어서서 꽤 내일 당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꽤 가려고 일부러 구라를 두 번이나 쳤어요. 120 밑으로
살짝 불화를 두 번이나 쳤습니다. 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도 상관없어요. 예, 굉장히 많이 가려고 할 때. 여기서 만약에 120을 이렇게 해서 깊게 깼으면 나가리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 다인데, 지금 살짝 깼죠? 여기서 살짝 깨고, 여기서 살짝 깨고, 여기서 살짝 깨고, 일주일 깨고, 일주일 깨고 그랬죠? 이런 애들은 많이 갑니다. 예. 내일 당장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시즌으로 봤을 때 많이 갑니다. 근데 딱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네요. 얘가 있네요. 제가 없으면 끝내주는 건데, 제가 없으면 약간 고래등에다가 올라가기가 좋은 애인데, 아, 얘가 있네요. 걔가 마음에 걸려. 비즈니스 오는 걔 때문에 틀렸네요. 걔네 무시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가지? 여기까지는 못 가도, 여기까지는 아니, 뭐야. 여기까지는 못 가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벌써 이게. 이게 꽤 되죠. 97%예요. 되긴 되는데, 아, 제가 마음에 좀 걸리긴 하네요. 그리고, 핀테크 중에서는 라닉스가 상을 갖고요. 슈어 소프트테크, 얘도 약간 신규주인가 본데, 얘도 신규주인데, 얘는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전저점은 여기인데, 벗어났죠? 그럼 그 다음에 양봉머리들. 보통 양봉머리들의 평균이면, 제가 봤을 때 이 평균을 낼 봉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입니다. 16%. 근데 좀 과하게 갔죠. 23%. 오늘 간 애들은 좀 과하게 갔네요. 어제 나스닥 발이 있어서 그런지. 간 애들은 좀 갔어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이 어제 나스닥이 날아간 거에 비해서 갭을 많이 뜨고 올라갔을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트를 보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피니터리 중에서는 상보가 이제 발돋움 판을 여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120선을 꺾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꺾는 데까지는. 내려오시면은 여기 120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만할 텐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교육 출산주 중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비트컴퓨터가 지 혼자 같고요. 미세먼지 중에서 관계없고 중국주 관계없고 이스타아시아 홀딩스가 그냥 무너졌고 근데 무너질 만한 데서 무너졌고요. 120을 뚫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무너질 만한 데서 무너졌고 일자리도 관계없고 철도죠. 일자리에서는 아시아경제 지 혼자 갔는데 저것도 별 볼일 없고 지하실에 있으니까 철도주도 관계없고요. 항공여행주도 관계없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오늘 상을 간 종목들이 어저께 나스닥이 1.74 정도 차트가 느려졌네요. 1.74 정도 갔죠? 꽤 많이 간 거예요. 근데 등락상위로 보면 안 되구나. 근데 이 실시간으로 보면 슈팅을 굉장히 세게 한 종목들이 RF 세미만 세게 가고 얘도 그나마 한 5% 이상 되죠? 얘가 몇 프로야? 프로테지가 안 되네. 7%. 나머지는 1%, 2%, 3%, 4%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8종목은. 10종목 중에 2종목 빼고 나머지 8종목은 DY 2%, 라이콤 1%, 1.47. 그렇죠? 요게 좀 특이한 점이네요. 보통 나스닥이 날아가면은 종가에서 굉장히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상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갔어요. 위에서 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많이 갔습니다. 2종목만 가고 8종목이 다 밑에서 갔어요. 그거 조금 이례적인 오늘 하루의 테마 중에 지금 제가 가만히 차트를 보니까 요거는 조금 희한한 일이네요. 그 점이 희한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요일 8월 30일 수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드 줄이시고요. 아직까지 줄이셔야 됩니다. 봉 하나에 너무 의미를 두셔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달린다 가지야 하면서 너무 본인 혼자 업돼가지고 이렇게 달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시드를 줄이셔야 돼요. 1000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 500, 500으로 하시던 분들 200 이렇게 줄이십시오. 2000으로 하시던 분들 최소한 1000으로라도 줄이셔야 과감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괜히 돈 많이 잃으면 정말 좋은 장세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할 예수금이 없어요. 그때를 위해서 핑크빛 미래를 위해서 요즘은 조금 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